엊그저께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에 자신의 고향 인근에 가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 대한민국을 마치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다고 언론에 뜨는데, 점령군은 법적 지위 자체가 아니에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자기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유리하면 이야기했다가 자기 세력 결집하려고 이야기했겠죠. 불리하면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신뢰 있는 방송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출발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요. 엊그저께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에 자신의 고향 인근에 가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 대한민국을 마치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핫뉴스가 됐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나 미 점령군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등 독립 세력과 미 군정이 UN 총회의 승인을 거쳐서 우리 지역의 자유 투표를 거쳐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정부다.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점이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미국도 사용했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말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그건 약칭이고요. 이렇게 말 바꾸기와 정확한 문제인식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 화면 영어로 된 거 올려주세요. 이것이 메가더 사령관, 그러니까 태평양 방면 미 육군부대 총사령관이 미 군정을 실시하겠다고 포고한 포고문의 원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잘 보셔야 될 텐데 큰 화면으로 띄워놓고 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요, 이 포고문은 누가 했냐면은 Commander in Chief, 이게 사령관이라는 의미고요. US State Army Forces Pacific,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 메가더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이 포고문을 갖다가 발령한다. 이것이 1호 군정 포고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미 군정이 유지된 거죠.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두 번째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들을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이건 뭐냐, 전승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긴 군대라는 것을 자신들의 법적 지위로 내세운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승사령부가 한국 38선 이남 지역의 한국 영역을 오큐파이한다, 점령한다. 이것은 어떤 조건? 일본의 항복 조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큐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미군은 스스로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나 전승군으로 명명을 했지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점령군은 그 항복 조건에 따라서 점령을 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 거고요. 거기에 또 왜 점령해서 무슨 목적으로 점령했느냐, 그리고 군정을 실시할 거냐 하는 것은 그 다음 하이라이트에 나와요.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코스로 나가냐 하냐면은 한국이 free, 자유롭게 해방되고
and independent,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군정을 실시한다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ssured that purpose of the occupation,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뭐냐? 일본의 항복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고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life. 이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적으로나 종교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큐파이, 군사점령을, 군정을 실시한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한국을 점령해서 약탈하거나 그런 취지로 부정적인 용어로 담았어요. 이 목적 그 자체는요,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의 항복 조건에 따라서 점령을 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인데 그것을 갖다가 일본의 항복에 대한 점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에 대한 점령 의지라기보다도.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시 마지막 장 올려주세요. 용어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이 점령군과 합작했다? 잘못된 용어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친일 청산을 못하고, 이거는 뭐 계속해서 친일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파고들고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야겠죠. 그런데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임시정부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주도를 했고, 거기에 이시영 부통령, 또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범석 다 독립운동했고요. 임정 요인들 역임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세력이 누구와 일본에 승전을 한 미 군정과 합작을 해서 거기에 절차까지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받았어요? 유엔 총회를 통해서 자유총선을 하게 하고 유엔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정통성을 혐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이거를 갑자기 약간 불리해지니까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색깔론이 아니죠. 색깔론은요, 특정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압박하거나 침해한다면은 색깔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해서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의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색깔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의미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다고 언론에 뜨는데, 점령군은 법적 지위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라든가 전순국 사령부라든가 그것이 법적 지위고 나중에는 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모호하게 말을 바꾸면서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사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할까요?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외교안보 클리닉에서 이 문제를 설명했고요.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문제인식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지금 대선 레이스의 초반에 나온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자기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유리하면 이야기했다가 자기 세력 결집하려고 이야기했겠죠. 불리하면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